정말 이동인데요. 이주학원에 보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는지, 그리고 현장에서는 이주학원들의 이런 파업에 대한 입장이 얼마나 참여율이 같이 있는지 이 부분이 되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유 회장님한테도 좀 질문이 있는데, 구체적인 목표가 올해 그냥 일몰제 폐지만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은 정부와의 이제 협상 앞으로 이제 계속 협상 과정이 필요할 텐데, 그 협상 과정에서 일몰제 폐지로만 그냥 이렇게 딱 한정 지을 건지, 아니면은 더 나아가서 전품목 확대까지 이어질 건지, 그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논의될 건지, 아니면 정부와의 대화에서 그냥 딱 일몰제 폐지로만 그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좀 구체적인 이야기가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행제 시에 바꾸려고 질문하셨거든요.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됐는지, 그리고 현장의 비조합원들의 참여는 어느 정도 있는지. 지금 현장의 비조합원들 참여도는 정확하게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저 또한 지금 저 투쟁하고 계시는 화물연대 그분들한테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동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른 여타의 다른 그 비조합원들 그분들하고 얘기 나눴을 때는 그분들은 전체적으로는 이런 말씀을 해요. 과거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거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이거는 과거로 돌아간다고 하면은요. 지금 유료 상승분하고 그 인플레이션 발생해서 뭐 물가 상승분 이런 것들하고 비교해서 보면은 우리는 완전히 마이너스 것이다. 그리고 차량을 새로 사셔가지고 구입해가지고 들어오신 분들, 그런 분들은 아마 할부금이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작게는 한 200여만 원 안팎에서 많게는 300여만 원 가까이 돼요. 그럼 그런 부분까지 안고 진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고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저는 안전운임제 이후로 좀 편안함을 느꼈어요. 경제적으로도 좀 도움이 된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20여 년을 하다 보니까 거의 운송하는 사람들은 집에서 생활하는 것보다는 밖에서 생활하는 날들이 많거든요. 지금 현재는 집에서 생활하는 그런 제도라고 해야 될까? 이런 일의 편안함이 생겼어요. 근데 과거에는 조금 더 벌기 위해서 또는 내 할부를 갚기 위해서, 또 우리 아이가 셋인데 우리 아이 셋들한테 들어가는 우리 총 수입이 우리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것과 부양하고 뭐 하는 것에 70% 이상이 들어가요. 아마도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느낌으로는 그래요. 100만 원을 벌어왔다 그러면 70여만 원 정도는 아마도 그 정도로 들어갈 거예요. 과거에는 밖에서 생활을 했고 그거를 벌기 위해서 집에 들어가지는 못했고, 집 나오면서 옷을 싸가지고 일주일치를 싸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토요일이나 아니면 일요일날 아침에 들어갔다가 또 나와서 또 생활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편안함이 느껴지고 있어요, 저도. 그리고 집에 도움이 되는 거는 제가 그만큼 밖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몸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아프게 돼요. 집에서 생활하면은 왔다 갔다 하면 그래도 삼시세끼는 찾아 먹고, 그러면서도 집에 그래도 지금 일하는 거 과거의 그 일 비중 총량에 따져 보면은 지금 좀 덜하고 있으면서도 좀 나아졌다. 그런 부분 여유가 좀 생겼다. 그런 부분이 좀 저한테는 사적으로 개인적으로는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 비조합원의 참여율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어제 4개 지역본부를 돌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확실하게 지금 참여가 되고 있는 데가 컨테이너 부분, 그리고 시멘트 부분, 그리고 철강, 그리고 석유화학단지 있잖아. 3개 석유화학단지가 있는데 그쪽에는 비조합원들이 참여도가 최소한 눈으로 보고 확인했을 때 수치로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세보지는 않았지만 대략 한 70% 이상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어떤 약속을 일몰제 폐지 약속만 받으면 되는 거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정부에서 나온 것이 TF를 뿌리자라고 이야기를 나왔어요. 근데 그 TF가 무엇을 의미하는 TF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몰제 폐지 약속과 그리고 그 TF가 안전운임 확대를 위한 발전 방안이라면 저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게 저 안전운임제가 처음에 들어온다고 그럴 때 그 왜 이름이 안전운임제인가에 대해서 물어가지고 조금 알게 됐는데요. 새벽에 지금도 그래요. 새벽에 집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가다가 졸려요. 새벽 잠을 못 자고 나오니까 가다가 졸린다고요. 그러면 저녁에 언제쯤 들어가서 잠을 자냐 그러면 지금은 한 10시에서 11시 사이는 잠을 자요. 근데 3시에서 4시 사이에 이제 나오는데요. 과거에는 더 심했죠. 정말로 과거에는 심했어요. 갔다가 와서 한탕이나 더하기 위해서 한탕 더 갔다 오고 하루에 3시간, 2시간도 잔 적도 있고 가다가 졸려가지고 과거에는 이렇게 졸았는데요.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졸더라고요. 몸이 옆으로 떨어져요. 힘이 없다는 거죠. 내가 무지하게 많은 과로를 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운임제 이것이 처음에 들어오게 될 때 이런 것을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 거대한 굉장히 큰 화물차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딘가 지휘받으면 나 먼저 죽는 게 아니에요. 다치는 사람도 죽어요. 그러겠죠?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희소됐다는 것이 정말로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안전운임의 요율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은 현장에서도 아마 지금도 졸면서 그러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우리 운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졸면서 해야 되겠는가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하고요. 여기 기자님도 계시는데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들 계실 테고 결혼 안 하신 분들 계실 테고 나중에 자식들 키우고 생활하고 부모님 모시고 살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지금 현재에 있는 받고 계시는 월급 그 월급이 위로 올라가면은 사는데 밑으로 내려가면 못 살잖아요. 그러시겠죠. 자식들을 키우는 입장에는 그러니까 저도 제 자식들을 키우면서 제 자식들이 크는 모습을 많이 못 봤어요. 밖에서 살았으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 정도 예. 하게 듣겠습니다. 아, 예. 예, 예. 또 추가로 질문 주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연합뉴스TV 김지수 기자입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순수익 변화 추이를 좀 정확한 구체적 금액을 적어주셔서 이게 실제 자료집 올려주신 파일에는 더 자세한 내용을 적어주셨을 수도 있지만 금액 기준이 뭔지를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보면 여기 이제 국토교통부에 공식적으로는 TF 제안받은 바가 없다고 써주셔서 이게 그럼 비공식적으로는 제안을 받으셨던 건지 여쭤보고 싶고, 그 아래 보면은 21페이지 아래 이제 지속 시행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 그 컨테이너 화주분들이 이제 56% 정도는 그럼 찬성을 했다, 지금 이런 조사 결과로 보이는데, 물론 수치에 대한 판단은 다를 수 있겠지만 이분들은 그럼 과반이 넘게 찬성하는 이유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신지, 그리고 이후에 이제 시멘트 화주분들은 20%인데 사실 좀 높은 수치는 아닌 것 같아서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지까지를 제 질문으로 하고, 혹시 가능하다면 비조합원분 성함 정도까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성함 먼저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예, 저는 김영민이라고 합니다. 김자, 영자, 민자 되십니다.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있는 이 원가와 유류비 순수익표는요,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료를 국토부에서 나온 자료를 기반으로 재구성을 한 거고요. 지금 국토부에서 매년 이제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대해서는 안전 운임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도 철강제와 일반 화물, 그러니까 1톤, 5톤, 12톤, 25톤 일반 화물차, 이제 길에서 보시는 일반 그 트럭에 대해서는 안전 운송 원가를 고시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운임을 고시하고 강제력 있게 시행하는 제도는 아니고요. 화물 노동자들이 한 달 일을 하는데 평균 얼마가 들어가기 때문에 운임을 산정할 때 이걸 좀 참고해줘라 라는 의미에서 참고 운임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현장에서 운임으로 반영되는 경우는 거의 0%에 달하는 걸로 보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안전운송 원가를 포함한 다른 품목들로도 안전운임이 확대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여기 있는 이 값들은 그렇게 국토부가 올해 발표한 안전운송 원가가 있습니다. 25톤 카고차를 기준으로 했고요. 국토부에서 이제 설문조사나 화물노동자에 대한 여러 조사들을 바탕으로 발표한
원가 비용, 여기에 그 국토부에서 마찬가지로 안전운송 원가로 발표한 유가 기준 금액이 있습니다. 그 유가 금액을 반영을 했고요. 이 유가 중에서 이제 작년 6월 기준으로 유가를 산정했을 때 국토부 기준으로 311만 원이 나오던 것이 이제 연비나 거리나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고정했을 때 올해 6월 7일 그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6월 7일 기준의 오피넷 단가로 계산해보면 유류비가 596만 원이 나온다. 이렇게 계산한 값입니다. 그렇게 계산했을 때 이 기존의 평균 그 조사 화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평균 순수입 384만 원이 이 유류비 인상으로 인해서 줄어들었다라는 데이터와 안전운임 적용 품목에 대해서는 유류비가 올라간 만큼 운임에 계속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사된 순수입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런 자료로 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뒤에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도 이어서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국토교통부 TF는 공식 그 TF를 제안을 하려면 예를 들면 TF 구성과 운영 시기와 내용이 좀 구체화돼야 되는데요. 그게 전혀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화물연대가 국토부에 좀 구체적인 입장을 요구하거나 특히 이 제도 유지에 대해서 국토부의 입장을 요구하면 이것은 이해관계자들 간의 논의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항상 TF 방식의 논의를 좀 제안을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실체가 없고 공식적으로 제안받은 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특히 이 안전운임 TF가 매번 언급이 되던 맥락이 달랐습니다. 예를 들면 안전운임 위원회에서 화주가 이 안전운임 그 위원회 자체 참여를 거부하던 시기에는 또 위원회에 참여 그 화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TF를 구성하자. TF를 구성해서 세부 내용을 좀 조율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화물연대가 일몰제 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요구하는 시기에는 제도 발전 논의이기 때문에 이해자 관계자들 간의 의견 협치를 위한 TF가 필요하다라는 방식으로 약간 실체 없이 매번 다른 맥락에서 제안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 안전운임 제도 논의에 대한 TF를 제안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21페이지 이제와 관련해서 첫 번째로는 저희 두 가지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화주들의 찬성률이 그래도 나온 것에 대한 원인을 무엇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 안전운임 제도가 화물노동자를 위해서 도입된 제도는 많지만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 산업의 구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꾸고 있는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 화물운송 산업의 수많은 다단계들, 예를 들면 그 화물 노동자들의 운임을 깎는 주범이었던 다단계들이 도태되는 효과, 다단계들을 좀 해결하는 효과를 내고 있어요. 화주들은 물류비를 지출을 하는데 화물 노동자는 받는 게 없다라는 현실을 좀 바꾸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실제로 이게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에서도 국토부가 발주한 연구에서도 다단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라고 분명히 나왔고요. 화물연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한국안전운임연구단의 연구에서도 다단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라고 나오고 있어서 실제로 안전운임 제도가 산업 전체에서 물류비를 좀 투명하게 하고 불필요한 소모 비용을 좀 줄이고 그런 지불 능력이 되지 않는 소규모 다단계 업체들을 도태시키고 정리하는 데에 효과가 있는 것이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화주들 간의 컨테이너와 시멘트 화주들 간의 차이가 좀 나는 것은요. 산업 구조의 차이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물류 화주들부터 아주 작은 규모의 영세 화주들까지 화주들의 규모가 많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화물운송 산업이 안전운임 도입 전에는요. 대기업 화주들이 최저입차를 통해서 운임을 낮추고 그럼 운송사들이 최저입차를 통해 대기업 화주의 물량이 많은 대기업 화주의 일감을 따기 위해서 손해를 본 부분을 물량이 적은 작은 규모의 화주들한테는 또 높게 자신들의 이제 운송료를 받아서 산업이 유지가 됐어요. 그래서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한 화주들은 물며 겨자 먹기식으로 운송사들과 계약을 하기 위해서 운임을 높게 지불하고 반대로 이게 또 화물 노동자들한테 돌아오지 않고 이런 구조가 계속 반복이 됐었는데 이 안전운임이 도입되면서 화주가 운수사한테 줘야 되는 적정 비용이 책정이 되고 이런 최저입찰이나 이런 게 없어지다 보니까 그런 중소 영세 화주들을 중심으로는 안전운임 제도가 좋고 합리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시멘트 산업은요 컨테이너와 좀 다르게 화주들이 굉장히 한정돼 있습니다. 카르텔이 굉장히 공고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시멘트 회사 양회사들은 뭐 한일시멘트, 성신, 그다음에 동양 이런 몇 가지 딱 정해진 이제 화주들이 있다 보니까
훨씬 더 화주들의 이 산업 지배라던가 이 과정에서의 어떤 운임을 더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구조가 더 강하다 보니 이 시멘트 산업에서는 이런 부분이 좀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한 가지가 이제 과적입니다. 그동안 이 시멘트 부분이 과적이 굉장히 심했는데 안전운임이 도입되면서 과적같이 위험한 행태에 많은 할증을 부과하다 보니까 이 시멘트 화주들이 과적을 못하게 되고, 그러면은 예전에 한 대로, 예를 들면 2대로 갔다 올 수 있었던 분량을 3대로 늘려서 운송을 해야 되니까 운임비가 많이 증가한다라는 이유로 좀 강하게 반대 여론을 내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추가로 또 더 질문? 예, 뒤에 먼저 드셔가지고요. 맨 뒤에. 예. 네, 저는 JTBC의 박민규 기자입니다. 앞서 그 현장 증언해주신 조합원 분 이호신 조합원, 그리고 그 뒤에 말씀 주신 이름 말씀 안 해주신 조합원 두 분께 말씀 여쭈고 싶은데요. 먼저 처음 발언해주신 이호신 조합원께서는 곡물 운송하신다라고 하시면서 전 품목으로 좀 이 안전운임제가 확대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신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 기사님들 중에서도 사실은 시멘트나 저쪽 BCT의 안전운임제 적용 받으시는 모습들을 타 품목 옮기시는 기사님들도 보시면서 여러 가지 그동안 생각도 하셨을 것 같고, 특히나 이번 파업 때문에 주목을 많이 받으면서 모르겠습니다. 뭐 좀 부럽다고 느끼시는지, 현장에서 좀 어떤 말씀들 실제로 기사님들 사이에 하시는지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 주신 조합원께는 뭐 유가 보조금 그동안 뭐 반토막 나고 한 것들 저희도 알고 있고 하는데, 그 뭐 정부에서는 또 5월 달부터 유가 연동 보조금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사실 밖에서 보기에는 저희들은 그 사정을 자세히 알지 못했잖아요.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답답하신 것 같습니다. 그 관련해서도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그 일반 조합원들은 그 안전운임제를 아직도 잘 모르는 조합원들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비조합원들은 또 이거를 꼭 왜 해야 되느냐라고 해서 파업에 같이 동참하자고 하니 그게 나한테 무슨 소득이 있냐라고 합니다. 그 원인은 뭐냐면 안전운임제에 포함이 안 되니까 전혀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해서 파업에 동참도 안 하고, 또 우리가 화물연대 하는 일을 그다지 좋게 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화물연대 때문에 유가 보조금도 받고 야간 할증, 고속도로 할증도 받고 이러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안전운임제가 그 못 받는 그 품목들은 컨테이너나 BCT를 보면은 지금 뭐 기자님 말씀하셨다시피 부럽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희들은 총중력 44톤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고 톤수로 운반비를 받습니다. 근데 BCT는 26도로 딱 정해져서 그 품목 그 무게만큼 싣고 다니면서도 운반비를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언제나 저 안전운임제에 포함이 되냐, 이런 답답한 마음들을 계속 호소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래도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번 파워에 같이 동참하고 있고요. 꼭 그러다 보면은 컨테이너들은 사실은 최고 덕을 많이 보고 있다고 전부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톤수는 한 1톤짜리도 싣고 다닐 수 있고, 뭐 많이 실어봐야 뭐 20톤 넘게 되는데 저희들은 한 30톤, 왜냐 톤수로만 운반비를 측정해서 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정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 운반비를 받아갖고 생활이 안 되니까 최고 많이 싣고 다니려고 알게 모르게 가정을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율도 높아요. 왜냐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타이어가 견디지 못합니다. 여름에 핸들이 그 앞바퀴가 터지면 핸들이 쏠리면서 사고도 많이 나고, 브레이크 밀려서 앞차를 많이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자가용들 자가용하고 사고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래도 싣고 다녀서 자기 적정 원인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 알게 모르게 진짜 부러우면서도 그래? 그러면서 난 좀 더 실려보자. 그래서 자꾸 가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안전운임제 전 품목으로 확대돼서 전 차종이 골고루 같이 하면 과적 이런 게 다 줄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남영만 조합원 동지입니다.
그 유가 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그 대장님 질문하셨는데요. 그 정부에서는 뭐 인상분만큼 처음에는 유류세를 30% 20% 인하했다가 10% 인하해서 지금 30% 인하를 받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리터당 340원 정도를 받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 유류세 인하하기 전에는요. 유류세를 인하고 나면은 유가 보조금도 깎입니다. 그래서 한 180원 정도 받다가 정부에서 20% 인상분에 30% 인하율에서 1,850원이 넘어가면은 인상분의 50%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런 구조를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걸 또 1,750원까지 낮췄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유가 보조금을 받는 금액은 기존에 받던 금액보다 더 적습니다. 그런데 매스컴을 통해서 그 호도를 국민들한테 호도를 하는데 유가 보조금을 주는데 정상적으로 이번 또 6월 달부터 5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해서 주겠다는데 니네들 뭐 무슨 파업이냐 명분이 있느냐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어요. 지금 유가 상승분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가 상승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대책은 안 내놓고 화물노동자들은 그나마저 받던 유가 보조금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그래서 이게 그 호도하지 말고 실질적인 유가 그 대책을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요. 금액으로 따지면 제일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대형 화물차 기준으로 한 달 상승한 유류비가 280만 원에서 300만 원 가까이가 됩니다. 근데 지금 유가연동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같은 차량의 경우에 40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한 2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좀 보조금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이제 한 달에 한 350만 원을 수입으로 가져갔고 지금은 수입이 100만 원 안쪽으로 떨어진 화물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적은 수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 유가 폭등 사태를 겪으면서 그 정부에서 가장 먼저 내놓은 대책이 사실 공문을 하나 그 전체 화물 이 관련된 업계 단체들에 보냈는데요. 그 공문의 내용이 유가가 굉장히 많이 폭등했기 때문에 첫 번째 컨테이너와 시멘트 부문의 안전운임은 유가연동 적용하고 있으니 그 운임을 제대로 지켜라. 두 번째 철강제와 일반 화물 부문의 경우에는 우리가 참고 운임제로 안전운송 원가를 고시하고 있으니 그 원가에서 유류비가 올라갔다고 재고시하는 만큼을 운임에 반영해줘라 라는 공문 시행이 사실은 가장 첫 번째로 된 정책입니다. 결국에 이 말은 정부도 안전운임제와 같은 방식 외에는 이 유가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화물연대에서는 이번 특히 경유가 사태를 겪으면서 이 안전운임제라는 게 이 화물운송 시장의 안정화에 얼마나 중요하고 또 정부 입장에서 화수 입장에서 운수사 입장에서 우리 화물노동자들 입장에서도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가 증명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운수사업자 단체에서도 이 안전운임제 폐지를 촉구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촉구하고 안전운임제를 지속하자는 입장을 냈는데 운수사들의 말도 한결같습니다. 경유가 폭등 사태에 닥쳐보니 우리가 정말 그 제대로 된 이 화물 운송 시장의 운송료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안전운임이 정말 필요하다는 걸 다시 느꼈다는 겁니다. 그만큼 좀 이번 상황에서 안전운임제의 필요성이나 효과가 좀 여실히 드러난 만큼 이 제도에 대해서도 좀 충분한 관심과 설명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좀 안전운임제가 사실 유물제로 도입이 됐을 때 도입되고 이제 노동법률의 이동 기자입니다. 안전운임제가 이제 일몰제로 도입이 됐고 이제 전품목이 아닌 컨테이너와 시멘트에만 좀 도입이 됐을 때 사실 기한이 끝나면 이 부분이 당연히 좀 문제가 되고 갈등화 될 거라는 걸 이해 관계자들이 다 알고 계셨을 텐데 이게 애초에 좀 제도가 일몰제로 좀 도입이 된 뭐 이유나 배경이 따로 있었는지 그리고 그간 좀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계속 좀 제기가 된 적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공공선호 정책부장 수열입니다. 당연히 이제 처음에 안전운임제를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을 때는 일몰제도 없었고 품목제한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또 모든 화물차종에 적용하는 제도로서 제한이 되었었고 일몰제는 생각할 필요가 없었죠. 근데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당시 야당의 반발이 대단히 심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운수자본이라든지 화주 쪽에 그런 입김들이 작용을 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야당의 격렬한 반대가 있었고 그래서 국회 논의하는 과정에서 하나씩 그 제안들이 들어온 거죠. 일몰제가 적용이 되고 품목제한이 적용이 됐던 겁니다.
당연히도 아쉬웠지만 사실 안전운임제를 일단 시행을 해서 이 제도의 효과를 입증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힘의 부족도 느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측면이 있었고요. 당연히 일몰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됐습니다. 아까 TF에서도 얘기가 됐었지만 사실 작년 1월에 민주당 조호섭 의원이 일몰제 폐지를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화법 개선을 발의한 건 다들 아실 겁니다. 당시 이제 국토교통위원회 논의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애초에 화물 안전운임제 도입을 할 때 일몰제를 도입을 하면서 일몰되기 1년 전에 국토부 장관이 제도의 성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보고를 하면 제도 연장과 개선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로 했으니 이 안건은 보류를 한다라는 게 국회의 합의였죠. 그러니까 순서대로라면은 이제 국토부가 지금 제도의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할 차례라는 겁니다. 그게 이미 국회에서도 합의된 절차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국토부가 이 제도의 성과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한국교통연구원에 맡겼고 그 결과는 올해 초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 결과 보고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5월 30일이었죠. 5월 30일이나 돼서야 교통연구원이 토론을 주최를 해서 이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순서는 국토부의 몫이라는 거죠. 국토부는 지금 TF를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이미 국회와 합의된 절차 그리고 안전운임을 통해서 이해 당사자들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낸 합의된 절차는 국토부가 이 성과를 국회에 보고를 하고 이 연장 여부를 어떻게 할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순서라는 거죠. 근데 이제 와서 TF를 만들자, 뭐 이해 당사자들 다 모여서 논의하자, 이거는 이미 국토부에 제기된 부여된 책무를 방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방기를 하겠다는 거고 처음부터 그냥 개싸움 하자는 거예요. 국회와의 합의 뭐 이런 거 다 깡그리 무시하고 하자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국토부가 지금 책임을 방기하고 상황을 호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로 또 질문하실 기자님? 네. 정부에서는 계속 강경 대응을 언급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계속 강경 대응을 언급하고 있고 어제 울산에서 조합원 4명이 연행됐는데 이에 대한 화물연대 입장이 궁금하고요. 또 이 파업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화물연대 파업을 설명하는 기사를 제가 좀 구체적으로 써도 이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고 계신 국민들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월급도 받지 못하면서 파업에 돌입하고 계신데 이에 대한 현장 노동자들에 대한 좀 입장이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부탁드립니다. 항상 연일 강경 대응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비조합원들의 참여도가 높아서 현장에서 크게 부딪히거나 불상사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한두 건 이렇게 지역적으로 갑자기 돌발 사고가 나기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애초부터 폭력이나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않는 결의를 하고 이제 파업에 들어갔거든요. 언제나 좀 그랬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좀 굉장히 가격하기는 했어요. 맨 처음에는 화물연대가 뭔지 모르고 화물노동자가 뭐를 하는지 모르던 시절에는 그때는 화물연대뿐만이 아니고 다른 노동조합의 투쟁도 이렇게 가격했던 거로 알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들도 꼭 그런 방식으로만 투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방식으로 투쟁을 하게 되면 결국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파업도 최대한 비조합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파업을 만들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다들 알다시피 화물연대가 투쟁이 끝나고 나면 물분송 시장에 역기능보다 순기능으로 발전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실제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화물차주들한테 주라고 나온 것들도 운송사업자들이 중간에서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착취해 갔던 그런 것들까지 다 없애면서 화물차주들에게 직접 주게 만들었던 것들 포함해서 여러 가지 도로비나 이런 것들을 화물 노동자들이 그나마 조금 좀 숨을 쉴 수 있게끔 만들어오는 투쟁들이 좀 있었고요. 특히나 안전운임 같은 경우에는 운송사업자들이 처음엔 반대했는데 지금 좀 찬성을 하고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반대를 하던 입장에서 찬성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은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더 강하다라고 좀 보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화주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처음에 긴장하고 이런 거 만들어지면
운반비가 많이 올라서 잘못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그냥 신뢰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전에 화주로부터 화주가 100만 원을 지급하면 저희 화물차주들한테는 뭐 50만 원 이 정도 내려왔다라고 해요. 저희들이 실제 지무실로 들어가서 물어보면 화주가 얼마 받고 왔냐 그러면 50만 원 받고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아니 난 100만 원 주는데 50만 원은 어디로 날라갔냐 나는 사기당하는 거냐 이제 이랬던 거죠. 근데 안전운임이 생기다 보니까 이 운임이 거리에 따라서 뭐 80만 원, 90만 원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고 실제 화물차주도 50만 원이 아니고 60만 원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중간에 다단계가 점점 없어지는 그 기능들 그리고 중간에서 뛰어먹는 착취해가는 일들이 많이 없어지는 거고 실제 그러면 화물차주한테도 아주 유리한 것이고 그리고 화주들한테도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대형 화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덤핑이나 이런 것들 또는 체재입찰제를 통해서 운반비를 굉장히 깎아먹었죠. 깎아먹었고 화물 운송사업자들은 그 깎인 운반비로 어쨌든 거래를 많이 터야 되니까 다만 뭐 1원이라도 남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 이득을 저희들한테 지급해야 되는 운반비에서 착취해 놨던 거죠 그동안. 그렇기 때문에 매번 파업을 하고 운송료를 올려놓고 그리고 몇 달 안 돼서 금방 또 운송료 떨어지고 이게 반복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안전운임을 투쟁으로 만들어 놓은 거로 해서 그런 사회적 비용도 상당히 줄어들고 뭐 실제 교통연구원 연구조사에서도 그런 사회적 비용이 많이 줄었다라는 결과도 있거든요. 항상 저희들은 그래서 투쟁이 사회를 위한 투쟁이다. 국민의 안전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하지만 역시 사회를 바꿔내고 굉장히 모두가 좀 깨끗하고 또 투명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투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MBC 박진준인데요. 오전에 그 국토부 2차관이 뭐 브리핑을 했습니다. 근데 전국적인 물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괴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현재 파업 진행 현황을 좀 알고 싶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비조합원 함께 하는 파업 뭐 노력하고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같이 연대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강 단지, 석유화학 단지, 또 컨테이너, 또 시멘트가 굉장히 거의 뭐 상당수가 같이 호응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 지역에 가면 화물차가 안 다닙니다. 이런 고속도로 가면 저희들이 같이 봉쇄하지 못하거나 막지 못하는데 차들은 다니는데 대부분 차가 거의 섰어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건 80%가 섰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의왕 ICD 같은 경우에도 95% 이상 섰다. 평택항도 95%, 광양항 먼저 언론에도 100% 나왔지 않습니까? 거의 100% 다 이렇게 서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울산 석유화학단지, 대산 석유화학단지, 여수 산업단지 거의 100% 가까이 좀 멈춰 있고요. 다만 지금 국토부에서 당장 피해가 없다라는 것은 사실은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그래도 최소한 매너 있게 투쟁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미리부터 총파업 일정을 이야기하고 이제 파업에 들어갔잖아요. 이것도 바뀐 점이긴 해요. 예전에 갑자기 막 들어가가지고 싸움들 많이 나고 했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물동량을 일부 빼놓은 부분들이 있는 거죠. 물동량을 빼놓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는 시간. 근데 그 시간의 한계가 3일 정도일 거다. 뭐 많이 공장에 물건을 많이 쌓아놓을 수 있는 데 같으면은 뭐 한 달도 버티겠죠. 갖다 미리 빼놓으면. 그런데 대부분은 이틀에서 3일 정도의 분량이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내일쯤이면 이제 언론에서 더 큰 목소리들이 좀 나올 거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좀 많이 좀 참았었거든요. 저희들은 국민들한테 될 수 있으면 욕 안 먹고 정부가 그래도 좀 바뀌길 바랬어요. 근데 점점 하는 행태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탄압 일변도로 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투쟁 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전국의 화물차 생산 라인을 멈출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것도 안 되면 유통물류까지 완벽하게 세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화물연대가 올해가 이제 출범한 지 20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예전에 좀 대규모 파업들이 좀 있었고, 그 예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했을 때 예전 파업과 지금 파업의 그 목표나 또 진행되는 양상, 정부의 대응 방식 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앞으로의 전망이랄까요? 뭐 이런 것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 투쟁 방식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격했던 투쟁 방식이 점점 이제 온화해지고 평화로워지고, 그리고 2008년도에는 그때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잖아요. 그때 6월 파업에 아마 국민 1호 파업이라고 명명할 정도로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던 파업입니다. 그 이후에 열사 파업들이 쭉 있었고, 열사 파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힘든 파업인 거잖아요. 그 파업에서는 좀 힘들게 싸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들이고요. 2008년과 지금만 딱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그냥 브리핑 정도 한두 번 내고 말았던 그런 파업, 그때는 똑같은 보수 정권이었는데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지금의 대응은 사실 숨만 쉬고 있어도 붙잡아 가려고 하고, 일부러 도발을 하고, 도발을 해서 쭉 움찔하면 채가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탄압 양상이 굉장히 강도가 셉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차를 빼고 그 자리에 다른 차를 대려고 하는데 와가지고 그 차를 못 대게 막고, 그 왜 못 대게 하냐, 뭐 이런 붙잡아가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뭐 그거에 굴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두렵거나 또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파업 대우를 약화시킬 것 같았으면 애초부터 이번 총파업 들어가지도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강하게 나오는 만큼 저희들도 똑같이 강하게 나갈 겁니다. 예전부터 화물연대 전통 항상 하는 얘기 있습니다. 대화에는 대화로, 그리고 탄압에는 투쟁으로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 전통은 그대로 갖고 갈 겁니다. 조금 이제 부연을 좀 하자면, 사실 이 총파업을 줄이기 위해서 화물연대 총파업이 어찌 됐든 그 경제나 또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파급력이나 피해가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 파업 기간을 줄이고 화물연대와의 어떤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좀 많이 기울이지 않는 점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6월 2일 1차 교섭 이후에 어떠한 노력도 없이 항상 언론 보도나 보도 자료를 통해서 화물연대 파업을 축소하거나 또 엄정한 법 집행, 뭐 원칙적인 강경 대응 이런 것들만 좀 강조하는 측면이 좀 있어서요. 이번에 특히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좀 국토교통부의 태도에 좀 유감을 좀 표하고 싶고, 정부에도 이 파업 기간을 줄이기 위한 좀 적극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추가로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시간이 이제 좀 많진 않아서 한 2분 정도 더 의견을 질문이 있으면 받고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예, 충분히 기다린 것 같아서요. 마지막으로 이봉주 위원장님 마무리 발언으로 오늘 기자간담회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저희